자, 오늘 파월과 트럼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홈페이지 통해서 글을 올려서 이 사실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초청으로 파월 의장이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제 동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전망은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정책 경로는 전적으로 향후 들어오는 경제 지표와 그것의 전망에 의미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은 자신과 동료들, 즉 연준 위원들은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즉 연준의 이중 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중 책무를 단순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설정할 것이고, 이러한 결정은 오직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이지 않은 분석의 근거에 내릴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교과서 문체의 말이죠. 이대로라면 트럼프가 이렇게 묻는 말에 로봇처럼 파월이 평소 FOMC에서 했던 말 그대로 앵무새처럼 밥 먹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설마 이렇게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백악관에 갔는데 1대1로 만나서 이런 무미건조한 대화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언론에 밝힐 수 없는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여튼 이제 트럼프가 파월을 외곽에서 때리지 않고 직접 불러서 이제 말도 나눌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결국 관세가 해결되어야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트럼프를 사실상 디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굴스비가 얘기하기로 해방의 날이죠. 해방의 날. 그 이전까지는, 4월 이전까지는 노동시장이 안정적이고 인플레도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서 잘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유지된다면은 지금 이 금리를 장기 중립금리 수준인 3% 부근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고, 굴수비 표현대로라면은 연필을 내려놓고 관망 중이고, 연준도 결국 그래서 같은 상황이고, 관세가 인플레 하락 흐름을 막고 실업률을 다시 올릴 그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만약 대규모 관세를 무역 협정이나 기타 방식으로 피할 수 있다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결국 관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준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 이렇게 트럼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얘기를 또 덧붙이는데, 이 관세는 복근 위에 쌓인 지방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거를 제거해야 복근이 보인다, 그거를 걷어내면 식스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미국의 어떤 펀더멘털 자체는 괜찮고 식스팩이 있는 상황인데, 관세가 너무 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의사결정이 어렵고 금리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준 위원 발언 하나 더 있었습니다. 쿠글러 연준 이사 의미심장한 발언합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 자산을 보유하려는 투자자의 욕구가 약화될 가능성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 즉 관세로 인해 오히려 미국의 취약성 같은 게 좀 드러날 수 있고,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어떻게 이렇게 관세랑 오버랩이 되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 침체까지 예상을 좀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올 수 있는데, 이럴 때 미국 금융자산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이 더해져서 만약에 글로벌 침체 아니면 그 비스무리한 게 올 때, 이때 미국의 달러나 국채가 안전자산 선호 우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금융은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 연은에서 이 보고서가 하나 올라와 가지고 열심히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장단기 금리 역전, 이 현상이 나오고 다시 이게 정상화가 될 때 늘상 어땠습니까? 침체가 왔죠. 여러분 이미 월가을부 잘 보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욕 연은에서 이거를 좀 디벨롭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이 주로 쓰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의 재역전, 여기서는 10년물 금리와 1년물 금리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게 역전됐다가 재역전됐을 때 이 현상이 침체 현상 왔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침체 확률을 봤더니 향후 지금으로부터 1년 안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51%가 나오더라. 근데 이게 보고서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 모델, 이때 침체가 온 게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의 재역전이 단기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장기 금리가 내려와서 그런 건지 구체적인 동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져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 추가합니다. 단기 금리가 최근 그 단기 금리 3년 이동 평균 대비해서 높은 상태. 즉 단기 금리가 올라가서 즉 통화 정책이 타이트할 때 요 변수를 하나 더 넣고 이런 상황에 부합하는 데이터 샘플 999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또 침체 확률을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침체 확률이 75%로 올라갑니다. 즉 지금처럼 단기 금리의 이렇게 높은 레벨이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 연준 스스로도 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한 셈입니다. 앞으로 연준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그런 거에도 향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뭐 침체 가능성이 높고 걱정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언제 투자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원래 뭐 투자는 이런 걱정을 다 이겨내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지금 들어가면 100% 먹는 장 그런 게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때가 따로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 얘기도 저 얘기도 골고루 다 접하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서 비중 같은 거 조절하시고 또 각각의 주는 목소리에 따라서 섹터별 비중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런 거 하시라고 지금 이런저런 내용을 전해드리지 지금 증시 들어가면 무조건 먹고 지금 증시 들어가면 무조건 빠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꼭 당부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이 월걸부 채널이 증시 하락을 원하거나 이런 채널 전혀 아니라는 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관세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지만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미 연방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1심 판결이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를 둘러싼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법적 이슈를 내다보지 않고 이 관세 카드를 꺼낸 거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실제로 골드만이 전망하기로는 최종적으로 관세가 법원에 의해서 막히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사이에도 여러 가지 뉴스와 버즈와 그런 이벤트가 겹친다는데 그래서 증시는 전강후약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도 중간에 지수가 전일 대비 하락으로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 초록불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훈훈한 날이었습니다. 논란의 10년물 금리도 오늘은 좀 안정적으로 내려간 그런 날이었고요. 다만 이 섹터별로 볼 때 이 원전주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왜냐면 뉴스가 뜬 시점은 이미 호재가 다 반영된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현상이 오늘 좀 나왔는데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 SMR US 460 설계에 대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오늘 표준 설계 승인을 공식적으로 해주는 그런 결과가 오늘 나왔거든요. 이게 떴습니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간 77메가와트급 원자로 설계가 최종 승인이 된 거죠. 이제 상업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사실 예정이 된 거였습니다. 시장에선 다 알고 있던 그런 거였죠. 이 즈음에 이게 나온 거다. 다 증시도 알고 있던 내용인데 그래서 막상 이 소식이 나오니까 이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회사가 지분 투자하기도 했었죠. 비즈니스도 얽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국장 열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 주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지금 주도주라 볼 수 있는 조방원 아시죠? 조선 방산 원자력 며칠 전에 한번 시세 급락 나왔다가 이 차익 실현 나왔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과연 이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섹터가 좀 바뀌는 건지 이런 흐름 관심 있게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올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